서울 강남의 이 빌딩은 공교롭게도 백석역 온수관이 시공된 때와 같은 해인 1991년에 완공됐습니다. 건물 안 곳곳에 쩍쩍 금이 간 흔적이 보입니다.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진 지 30년도 안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인테리어 공사 중 2층 원형 기둥에서 거대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철근의 그 결합 상태라든지 시멘트의 피복 상태, 시멘트의 단단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점점 힘을 못 받아서 50% 이하로 내력이 떨어졌다, 이런 주장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후 붕괴 위험을 알리고 건물에 즉각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거주자들에게 퇴거 조치가 전달됐습니다. 지난해 3월 안전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던 건물이 불과 9개월 만에 왜 철거가 필요한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은 것일까요? 다 마감재로 이렇게 감싸져 있기 때문에 상태를 모릅니다. 건물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기둥이나 수직 부재인 기둥이나 보에 아프다는 표시가 이렇게 균열 발생하거나 그런 징후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건물은 마감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육안 조사로는 지금 판단이 안 돼요. 특히 이 빌딩은 15층짜리 건물이라 16층 이상 건물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5층 이하 3종 건물도 안전점검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6월. 1991년에 지어진 후 27년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2종 시설물과 똑같이 1년에 2번은 정기 점검을 하고 3년에 한 번씩은 정밀 점검을 하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3종 시설물로 지정하면 사실은 재산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꺼리죠, 사실은 3종 시설물은. 그리고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200만 호 신도시 건설과 테헤란로에 건물이 앞다퉈 들어서던 1990년대 초에 이 빌딩 역시 지어졌습니다. 서울에만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 25만여 동, 전체의 40% 가까이 됩니다. 이처럼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예방책은 없는 셈입니다. 대형 안전사고를 초래할 시한폭탄이 곳곳에서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자체들도 안전점검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내 유사 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던 기둥, 보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까지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점검을 나온 이곳은 지은 지 24년 된 건물입니다. 이제 빌딩 사건 이후에 그 빌딩과 비슷한 규모의 그 건축물을 선정을 하는데 이제 준공된 이후에 한 2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연면적도 한 12,000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시설이면 유사하게 어떤 균열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표면적으로 대상을 정해서 지금 우리가 나와서 정리한 겁니다. 설계 도면과 비교하며 건물의 큰 위험 요소인 균열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군데군데 이상 흔적이 보이곤 합니다. 어떤 상황인 거죠? 이제 상부 슬래브에서 균열이 생기고 균열부에 이제
그 누수가 돼서 누수부에 지금 백태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벽이 갈라진 틈이 생긴 곳은 시차를 두고 확인하기 위해 균열 측정기를 부착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지금 여기에 보시는 요 십자망선에서 이 뭐 상하로 혹은 좌우로 균열들이 더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외벽에 나타난 흔적으로만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천장을 뜯고 그 속까지 확인해 봅니다. 내시경으로 좀 볼까? 내시경 들어갈 만한 공간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붙었어요? 잠깐만요. 건식 아니에요? 안 돼요. 강남 빌딩의 붕괴 위험 요소가 되었던 기둥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서울 빌딩도 인테리어가 돼 있다 보니까 내부를 못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점검해 본 바로는 구조체 손상이 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드문데 혹시 또 그런 정도의 균열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화면을 통해 기둥의 형상과 콘크리트 상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민간 건물에 대한 안전 조치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상황을 정확히 마주하고 적절한 보수, 보강은 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사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민간 건물에 대한 그 안전 그 조치에 대해서 사실 그 소유자분들께서 조금 그 부담스러워하시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건물이 벌써 한 20년, 30년 이렇게 경과가 되고 나면 이 구조체에 대한 어떤 보수와 보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앞으로 오히려 건물의 수명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주민들을 좀 도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안내도 하고. 제작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생활시설물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문제는 시설물들의 관리 주체가 서로 달라 전반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꼽습니다. 지하 통신 시설이라든가 지하 시설물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게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각각 나누어져 있거든요. 또 법도 무슨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각각의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재난은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도미노 현상처럼 올스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지니어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통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통신선로, 전선, 가스관리, 상하수도 등 서울시 지하에 뻗어있는 지하시설물들을 모두 연결하면 3만 2천여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는 공동구를 만들어 관리합니다. 공동구란 200만 제곱미터의 택지를 만들 때 지하시설물을 일정 공간에 공동으로 수용한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존 시가지나 구도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돼 여전히 불안한데요. 공동구 내부에 설치된 시설로서 여기 통신 케이블이 되어 있고요. 얘는 상수도관이 이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내부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화재 발생 여부라든지 아니면 불법 침입자라든지 이상 여부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곳 또한 사고가 있었던 열수송관을 관리하지만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문제는 뜨거운 물을 전달하는 철 파이프의 노화를 막기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열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이 강관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좀 그 근거가 없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차피 철이기 때문에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면 그 부식도가 빨리 진행이 돼서 그 파손이 있을 수 있고 또 연결부라든지 용접부 같은 취약부에서 발생되기 있기 때문에 저희 공동구에서는 취약부에 대해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유관 점검, 누수 여부를 확인 등을 통해서 각종 시설물이 모여 있는 만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요.
화재가 있었던 KT 아현지사의 경우도 이렇게 관리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스프링클러 같은 역할을 하는 여기서 물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3m 폭에 대해서 그 차수막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차수막을 형성해서 저쪽에 난 불이 이쪽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그 이번에 화재 사건 났던 데는 스프링클러도 없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구나 소방법에 따라 가지고 350m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동구는 이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단독구 같은 경우는 기준에 미달하는 짧은 연장의 그 단독구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공동구 외 지역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다르고 상황이 서로 공유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빠른 대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KT 아현지사 화재 후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통합관리를 목표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통신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KT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고요. 전력구는 한전, 가스관은 각 이제 가스 공사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시 소유가 아닌 어떤 민간 회사 시설별로 그간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 시에도 어떤 현황 파악이 어려워서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모든 현황 자료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지하 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에 입력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안전 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짧게는 이틀에서 일주일 이상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던 KT 아현지사 화재. 작은 지사 한 곳의 화재가 서울 면적 6분의 1 지역에 통신장애를 일으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시설 통폐합에서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KT는 인근에 있는 지사 4곳에 나눠 관할하던 통신망과 통신설비를 아현지사로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에 있던 많은 기지국들을 폐쇄를 하면서 그 부동산들을 매각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지국을 폐쇄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수익이나 그 투자의 그 대가 부분들, 그러니까 경영 수익을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실 기지국들을 폐쇄하면서 그 부동산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거고. 통신이 주도하는 BISD 개발 공기업인 한국통신으로 출발한 KT는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는 통신 장비가 비쌌기에 전화국을 많이 세워 장비당 회선을 짧게 많이 연결했죠. 그런데 이후 통신 장비 성능이 개선되고 장비가 소형화되면서 필요 공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유휴 시설은 늘었습니다. KT는 통신 장비를 한 곳으로 집중하고 투자 가치가 높은 건물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며 부동산 개발에 나섰습니다. KT가 지금 397개 전화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386개에서 건물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KT가 통신회사입니까? 부동산 회사입니까? 통신회사입니다. 좀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97%가 지금 임대 사업하고 있습니다. 통신 대란은 하고 있는데. 통신국사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동선에서 광으로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통신국사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광으로 바꾸면 품질 고도와 효율화 두 가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사퇴하지 마시라고 책임지시고 예. 그 책임이 사퇴할 일이면 사퇴하세요. 시설은 통합했지만 KT 아현국사는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D등급으로 축소 분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통신시설은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A에서 D등급으로 나뉩니다. A에서 C등급은 통신시설 훼손에 따른 대응책으로 백업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수점검합니다. 하지만 D등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KT 아현국사는 통신 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돼 C등급으로 상향했어야 하는데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지국들을 계속 줄이면서 시설에 집중을 시켰는데, 그럼 집중시키면 그 관련해서 충분한 지금 뭐 보완을 하고 인원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관리 감독 관련 비용들을 지금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안지사 같은 경우는 D등급으로 돼 있지만 C등급이나 B등급으로 지금 올려야 되는, 그래서 좀 더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에 관련된 비용들을 지금 회피하기 위해서 그 등급들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 시설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회선들이나 또 영역 그 관리 주변의 어떤 통신 관련 부분들이 집중되면서 이 굉장히 큰 피해가 지금 발생했던 거죠. EBS 제작진이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KT 측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KT 측은 아현지사가 D등급으로 분류된 이유에 대해 2015년 원효국사 최적화에 따라 C등급 커버리지를 갖게 돼 이원화 및 이중화 시설을 하는데 최대 5년이 걸려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등급 체계를 C등급이 아니라 D등급으로 임의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C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었더라면은 객관성을 띠고 있는 정부, 즉 과기정통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관리 점검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그 사전적인 관리가 충분히 되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D등급으로 고의로 등급 단계를 낮추고, 그리고 감시망 자체를 이제 기업 자체로 옮긴 다음에 기업 자체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설은 통폐합시키며 통신 장비는 집중시켰지만 이에 반해 설비 투자는 줄어갑니다. KT는 2010년, 2011년, 2012년은 매출 대비 설비 투자를 15%로 유지했지만 2017년은 고작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신 설비를 깔려면 당연히 R&D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1990년대까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의 대전제는 역시 공기업이었다는 거, 국민들을 위한 그 일종의 독점적 서비스를 했다는 건데, 민영화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지금은 일종의 주주가치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주주가치 경영이라는 거는 주주들, 투자자들의 수익에 가장 많이 봉사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미션이다. 말하자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이 회사의 미션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난 세월에 했던 그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 같은 것들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KT의 인력 운영도 사고 원인의 한 축으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KT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전인 1998년에 비해 2017년 정규직 직원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직군은 통신망 신설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케이블 담당 직군입니다. 지금 수익은 나진 않지만 당연히 유지되고 그 보완돼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공적 서비스를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소홀해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외주화를 한다든지 비정규직을 좀 사용한다든지 하면서 제대로 투자를 안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그동안 모순들이 누적이 돼서 아마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아현지사 화재는 아직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KT의 책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ATM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음식점 매출이 뭐 70-80% 줄었다는 것도 난리죠. 예, 인터넷이 안 됐습니다. 예. 이만큼 엄청난 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유무선곡에 1개월 요금으로 빵 떼운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피해액도 산정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SK 브로드밴드라든지 LG U+라든지 이게 KT망 공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파악도 안 됐잖아요. 또. 인터넷만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데 KT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기관 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경영 지침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KT가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과연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때입니다. 제작진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있는 원주 중앙시장의 상인들을 3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한쪽에선 어물전을 구경하는 손님들, 또 저쪽에선 전 부치는 소리,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발길을 멈춥니다. 하지만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불길의 마지막이었을 자신의 가게 안을 돌아보는 김종수 씨. 이제 보니까 위로 불이 침투를 해가지고 이 위쪽이 이렇게 많이 탔어요. 앞으로 몇 달을 어떻게 버티나 까마득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사실은 없는데 뭐 주변에서랑 많은 분들이 이제 격려해 주시니까 뭐 진짜 큰 힘이 되고 진짜 뭐 많은 감동을 받는데, 그래도 그것만 갖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라도 빨리 이 겨울을 좀 날 수 있고 또 대목을 볼 수 있게 뭔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성가게 일을 보던 이경자 씨는 불난 기억 때문에 요즘은 아예 전기장판도 못 펴고 잔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이며 전에 열쇠며 핸드폰까지 다 타고 이렇게 이제 참 당황스러운 일은 없었고 그렇게 다급하진 않았을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잠을 지금도 전기장판을 켜고 잘 수가 없고 무슨 소리만 나면은 불인가 싶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시기 누군가의 기억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명절은 코에 풍겨오는 그리운 냄새로 먼저 다가오죠. 남이 같지 않지. 그러나 새해를 화제로 만난 원주 중앙시장 상인들은 매캐한 연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불안을 떠올리지 않을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